2020년 7월 12일 일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매각 대신 증여 다주택자 꼼수 막는다. 부동산 시장과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 이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 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입니다. 앞서 정부는 70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에서 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였습니다. 2. 1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0.3%포인트 인상. 공시가 공정시장 비율도 인상.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 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3. 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 징벌세금 맞는 임대사업자.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다 판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2011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의 나머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5년 이상 임대 조건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5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는 거주주택에도 미리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대신 5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또 증당합니다. 기존 4년 단기임대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비상입니다. 임대주택 자동 말소로 5년 조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 중과 적용을 받아 추징세금이 상당합니다. 4. 유럽연합 수소 육성 전략 발표. 수소차 시대 예열 본격화. 유럽연합이 수소에너지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전략 그린딜을 발표하면서입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 750억 유로, 한화 약 101조 6,670억 원 규모의 중장기 수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수소연료로 통합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5. 공인인증서 사라진다더니 단연형 발급 여전. 유효기간을 최대 3년 보장하는 단연형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에도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올해 말부터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공존 경합하는 혼돈의 인증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옵티머스 닮은 꼴 운용사 4곳 더 있어.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사 5곳에 대해 부실 징후를 파악해 서면검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5곳 중 한 곳이었던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실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수천억 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나머지 4곳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 코로나로 꽉 막힌 안중 하늘길 숨통 트인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항공당국과 협의를 거쳐 현재 주 10회 운항 중인 양국 항공 노선을 주 20회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 조치 등으로 대폭 감편됐던 중 항공 노선이 일부 복원돼 이달부터 운항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8. 인수냐 포기냐. 이스타 놓고 고민 깊어진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합병 성사를 위해 선결 조건을 이행하라고 제시한 마감 시한인 1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M&A 무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직원들의 임금 반납 노력에 정부의 중재까지 더해지면서 제주항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9. 돈이 많이 풀렸는데 어디에 몰릴까? 코로나19 충격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고 있는 이번에는 어떨까요? 역시 소비자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염병 충격이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 물가 하락 압력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돈을 푼 기대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금값과
물가형 개채권 가격 상승은 어느 순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와 유동성을 볼 때 집값, 주가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상 부동산은 공급과 정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기만 한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풀린 돈은 결국 경쟁력을 가진 증시와 주식에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직장인 10명 중 1명만 여름휴가 계획. 그런데도 국내 호텔은 만실. 본격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었지만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겠지요. 이 계획이 국내로 몰리면서 국내 인기 호텔은 벌써 만실이라 예약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체안으로 스테이케이션, 집이나 호텔에서 머물면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코로나 유행 중 처음 맞는 여름, 언택트와 호캉스, 해외 차단 등의 상황이 복합되면서 새로운 휴가 풍속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1. 한국의 아마존 꿈꾸는 쿠팡, 동남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훅 인수. 쿠팡이 싱가포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훅을 인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아마존처럼 온라인 쇼핑과 콘텐츠를 결합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 코로나 저금리 사모펀드 3중고. 금융지주 순익 17% 급락 예고. 금융지주사들이 이달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10에서 20% 정도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안 여파, 저금리와 각종 대출 규제,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3중고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실적 급락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이 2분기 실적을 각각 공개합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KB금융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줄어든 8,786억 원, 신한금융은 17.2% 하락한 8,24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3. 소고기 파티 끝 육류 가격 폭락. 재난지원금 약발 다하자 소비 뚝.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최근 2달간 폭등했던 소고기 값이 거품이 꺼지며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본격적인 소비 위축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102,571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황금육이 된 뒤 일주일 동안 18% 폭락하며 다시 10만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소고기 가격이 급등락하는 원인은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인위적 소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4. 폴더블 스마트폰 성장의 힌지, UTG 부품사 주목.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부품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차세대 스마트폰 폼팩터로 성장성이 높고 국내 부품업체의 공급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해당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용 힌지를 공급하는 부품업체 중에선 KH바텍의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인테크닉스, UTI, 캠트로닉스 주가 흐름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5. 특별 자산펀드 해외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 올 들어 6조 유입.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물 투자가 얼어붙은 데다 사모펀드 신뢰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해외 특별자산 사모펀드만큼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특별자산 사모펀드, 즉 인프라펀드는 돈이 장기간 묶이는 폐쇄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장기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위기 속에서 기관 투자가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특별자산 사모펀드 설정액은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기 전인 2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16. 노제팬 여파 6위 추락했던 렉서스, AS 공들이며 1위 탈환. 국내 수입 자동차 브랜드 중 포르쉐와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가 서비스 부문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간의 한경 수입차 서비스 지수 평가 점수를 보면 이들 3개 브랜드만이 상위 5위 안에 매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서비스 인프라를 꾸준히 늘리고
공인 및 부품비를 낮추려고 노력한 브랜드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브랜드는 일본 렉서스였습니다. 17. 네이버 카카오페이도 대손충 당금 적립해야.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7개로 나뉜 전자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를 종합지급결제업 하나로 통합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합니다.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되면 현재의 간편결제 등을 넘어 자금 보관이나 투자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 개정으로 종합지급결제업 최소 자본금 기준은 5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최대 100만 원의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금융사처럼 이른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규정도 생깁니다. 카드사들은 부실 대출 채권의 평균 20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8. 새마을금고 신협 영업 확대 논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영업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 풀뿌리 금융이란 취지에 맞지 않게 새마을금고가 현행법 개정 없이 인구가 몰린 도시로 영업지역을 확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영업구역 개념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9. 레몬마켓 된 중고차 시장. 대기업 참여 목소리. 연간 22조 원에 달하는 중고차 판매 시장에 매년 1만 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며 여전히 레몬마켓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 시장은 소비자 피해가 폭주하며 불량마켓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레몬마켓은 중고차 시장을 빗대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시고 맛없는 레몬만 있는 시장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에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산업화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있는 만큼 시장 자체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SK바이오팜 떨어지던 날 줍줍 vs 삼성전자는 손절. 올해 기업 공개 최대어 SK바이오팜이 상장 후 5거래일째인 지난 8일 거래 개시부터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 마이너스 8%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연기금, 금융투자 등 모든 기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SK바이오팜 주식 매수에 나섰습니다. 가격이 싸진 기회를 이용해 소위 줍줍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시총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해선 이날 거의 모든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손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성전자를 팔고 그 대금으로 SK바이오팜을 매수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